자, 오늘 시장 상황입니다. 어제 위협적인 음봉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근에 나왔던 이 음봉을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황금선을 회복해줘야지 그 다음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다시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2차 하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의 장기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제가 영상에서 항상 하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단위로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찍히는 게 아닌 이상은 어디까지 장기적인 매도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며 단순 제 내피셜로만 설명드리자면 현재 기관 투자자의 매도는 연말 대주주 물량과 함께 개인 투자자 반대 매매와 매도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싸게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들어오고 있으며 그리고 좀 줄어드나 싶었던 신용잔고가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끝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증시가 오르면 오를수록 신용잔고가 끝없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증시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이 9월 전처럼 끝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바이오주들의 묻지마 상승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냥 아무 바이오나 시장에서 뭐 20%, 30%, 2배, 3배 이런 식으로 올라줘야지 증시가 코스닥 기준으로 1000포인트, 11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미수를 밥 먹듯이 사용해서 기회라고 신용을 사용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신용잔고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수와 신용을 쓰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이것을 이용하려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증시가 고점 상태에서 신용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이라면 모를까 신용잔고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이때 3월처럼 이때면 모를까 고점 상태에서 신용잔고가 최대치에서 신용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오래 했다면 오래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주식을 하는 동안 시장의 흐름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신용잔고가 최대치를 찍으면은 반대 매매 당하게 하기 위해서 무차별 공매도와 기관의 매도가 나왔으며 신용잔고가 다시 바닥을 찍으면서 증시가 저점을 찍으면 V자 반등이 수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피라는 말을 듣고 있으며 항상 내렸다가 신용잔고 바닥일 때 올라가고 또 신용잔고 바닥일 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증시가 반복되었습니다. 진짜 큰 기회를 노리고 싶으면 차라리 신용잔고 바닥일 때 노리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도 그랬으며 신용잔고 바닥일 때 매수해서 대박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겁쟁이 단타라서 큰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여태껏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기관 투자자 매도 보시면 코스닥을 인정사정 없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를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봤을 때 그냥 쌍그리 매도 모든 기관에서 매도를 하고 있으며 수급 상황은 최악입니다.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장 끝날 때 아래 꼬리 좀 길게 달면서 마감한다면 또 이게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시장 만약에 아래 꼬리도 없이 마감을 하게 된다면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다시피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르기 위한 재료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런 상위 종목들과 함께 바이오주들의 묻지마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바이오주들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현재 시장은 그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시세가 다 나왔기 때문에 9월 전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고 지금은 장기 하락 중에 접어든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잘 나갔던 거 황금선 깨고서 장기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기관의 수급에 기댈 수도 없으며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이상 기관 투자자는 현재 매동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많이 뺐다 싶으면 또 하루에서 뭐 길게 5일까지 들어왔다가
단타 치고 나가고 또 매도하고 증시 끌어내리고 이런 식의 패턴, 그리고 외국인은 무조건 단타, 이런 패턴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설명드릴 때 증시가 반등하고 나서도 이 875를 지켜주게 된다면, 기간에 매도가 나옴에도 증시가 빠지지 않고서 묻지마 상승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강력한 힘을 확인해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875를 회복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회복해주지 못하고 기간의 매도와 함께 증시가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간이 매도함에도 버텨줬다면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고점 돌파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간의 매도와 함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2차 하락까지도 이어지면서 그전 고점, 그전 저점 800포인트를 깨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종목이랑 비교해 본다면, 저는 매매를 하지 않는 종목이지만 KPM테크가 1,000원 정도에서 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7,500원짜리가 3,700원까지. 그러니까 오른 거의 반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강하다면, 그리고 인기가 있다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방에 제자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주가가 버텨줍니다.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전부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몰려 있으며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방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잔고라도 최대한 줄어들면서 기관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증시를 방어해 준다면은 그때부터 증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서서히 계단식으로 올라올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또 계단식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고점 근처까지 근접을 하는 그런 그림도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는 분위기가 안 좋아졌으며 딱 보시더라도 황금선 깨고 이 중요한 자리 못 지켜주고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위협적인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 시초가, 시작지수 860포인트, 그 전에 기준가는 875였지만 지금 일단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는 860을 다시 회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무너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무너지지 않고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갭상승 뜬다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가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매도한다면 갭상승만 뜰 뿐이지 시작 지수를 지켜주지 못하고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증시가 기관 투자자 매도에 반응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관 투자자가 완전히 주도를 할 것이고, 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팔지 아니면 한 방에 살지 저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대응 방법을 좀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860 회복한 다음에 황금선 지켜주면서 875포인트를 뚫어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가 매우 날카로운 타이밍이 될 수가 있으며, 이게 아니라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으며 신용잔고가 좀 많이 빠졌다 싶을 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장중에 그냥 빠르게 단타 매매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삼성전자가 정말 잘 나갔는데 보시다시피 그 전에 중요한 자리 64,400원을 이탈했습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다시 올라온다면은 지금 자리가 아쉽긴 하겠지만 일단 떨어지는 칼날이 되고 중요한 자리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한 방에 빠졌습니다. 이틀 동안 유지해주다가 한 방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며, 우선주도 마찬가지 53,000원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오늘 점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 30만원 초반대 시작해서 기관 투자자 수급이 들어와야지 어느 정도 먹을 자리를 만들어줬을 텐데 그냥 점상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 초반에 이렇게 잠깐 반등하는 틈을 이용하긴 했지만 그 뒤로는 이용할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점상이면은 당연히 먹을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여기 떨어지는 칼날 20%에 잡는다 하더라도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3%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데 장중에 추정치 보시면은 이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보여줬을 때 10시쯤에 보험이랑 투신, 연기금, 투신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가지고 총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 다음 체결 보시면은 그 다음 집계 보시면 투신 쪽에서 마이너스 12만 주. 이게 투신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도 포함이 되어서 사모펀드에서 꽤나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수급 지킬 때 사모펀드에서 대량 매도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사모펀드랑 투신 쪽에서 매도가 꽤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 들어와도 부족할 판에 2배 뻥튀기 시킨 다음에 매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잡아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좀 쉬어가는 자리에서 그리고 황금선과 맞물린 자리에서 기간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면은 30만원 돌파해서 다시 31만원 이렇게 분위기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기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은 보시다시피 1조 4천억을 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접근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증시가 좋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증시가 하루빨리 860 회복해줘서 875까지 노려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다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매매를 최대한 줄이는 게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확실해질 때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종목들 괜히 싸 보인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최대한 여유롭게 풀어나가야지 나중에 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